일단 말입니다. 하나씩 지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볼 지표는 이겁니다. 2022년 9월 외환 보유액 감소액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에요. 196억 6천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야, 충격적이죠. 이게 4,200~300억 달러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 중에 한 달에 196억 6천만 달러가 빠져나가면 사실 위기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위기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2022년 9월은요. 저는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던 시기라고 봅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채권 시장이 대학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출도 최악의 상태가 되고요. 내수는 이미 최악의 상태가 된 상태죠.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외환 보유액까지 196억 6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으니까 위기의 강도는 굉장히 세질 수밖에요. 실제 지표를 보더라도요. 9월에 196억 6천만 달러 빠졌죠. 10월에 27억 6천만 달러. 11월 달부터 좀 좋아집니다. 11월 20억 9천만 달러. 12월 70억 6천만 달러. 그 다음에 1월 68억 1천만 달러.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갑자기 경제가 뭐 귀신이 고칼로로도 아니고 갑자기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달에 196억 6천만 달러가 빠져나가던 외환 보유액이 10월에는 갑자기 말입니다. 27억 6천만 달러로 줄더니 11월 달에는 20억 9천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12월이나 1월에는 70억 6천만 달러, 68억 1천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때가 어느 때인가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의 그날에 사실 다른 경제가 좋아진 게 없는데 갑자기 외환 보유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일이 터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기업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해외에 가지고 있던 돈을. 그것도 말입니다. 많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많이. 지금 여러분 2022년 9월에 우리 외환 보유고가 4,167.7억 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10월에는 뭐 그 당시로 봐서는 역대 최저입니다. 이때는 진짜 위기 온다고 했거든요. 4,140억 1천만 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당 소득이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9월에 12억 2천만 달러의 배당 소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10월에 15억 8천만 달러의 배당 소득. 해외에서 배당받은 소득 가지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예. 11월 달에 9억 달러. 그런데 12월 달에 갑자기 44억 9천만 달러로 늘었죠. 예. 1월 달에는 58억 3천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이때 말입니다. 이때 기업이 없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10월에 외환 보유액이 4,140억 달러까지 빠져나갔을 때 고점 대비해 보면 거의 500억 달러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500억 달러 넘게. 여러분 고점 대비라는 게 2021년 10월이잖아요. 예, 4,692억 1천만 달러가 고점인데 그때 비해서 500억 달러가 넘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1년에 500억 달러가 넘게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가속화가 되거든요. 저는 그 충격이 이때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기업이 없었으면 과연 가능했겠느냐. 이 위기 때 최악으로 치달았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현실이었다. 그 말씀도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러다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기업들이 가지고 들어온 돈 지표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재투자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재투자 수입. 쉽게 말하면 해외 유보금 가지고 들어온 돈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1년에 말입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해외에서 수익 내는 거예요. 2019년에 58억 6,710억 달러. 그리고 말입니다. 10만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75억 8,670만 달러. 2021년에는 165억 7,920만 달러. 계속 쌓아요. 계속 쌓았습니다. 2022년에는 151억 5,270만 달러를 계속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보세요. 그리고 2022년 보세요. 일반적으로 재투자 수익 사업이 지금 보시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계속 늘어났잖아요. 2019년부터 보면요. 그런데 2022년에는 165억 7,920만 달러에서 151억 5,270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돈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야기 이때부터. 그리고 2023년에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 88억 1,290만 달러가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를 직감하고 사실상 미리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해외 유보금이 국내로 돈이 들어오는 거 일반적으로 자본 리쇼링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 역사상 딱 2번 있었습니다. 2번. 1997년에 있었고요. 1998년에 있었고요. IMF 외환위기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023년에 있었다. 2022년 말 2023년 이때 있었다는 뜻입니다. 진짜 급박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너도 나도 돈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돈이 한 달에 195억 달러까지 빠져나가니까 겁났던 겁니다. 저는 그때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위기를 못 넘을 수도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충격으로 저는 시장에 발전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실제 가지고 들어온 돈을 보면요. 현대차는요. 2023년에만 59억 달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은요. 2023년 3분기까지 누적이 219억 2천만 달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여러분 단순 계산으로 보더라도요. 거의 말입니다. 280억 달러 가량 되잖아요. 280억 달러.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2022년에도 많이 가지고 들어왔겠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업들이 얼마나 처절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가 경제는 살얼음판이었다. 이것을 겪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힘들었다. 저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핵심이 말입니다. 정부가 조치를 내려준 거예요. 외국 자회사에 대한 배당 소득세 아예 말입니다. 95% 면제시켜버렸습니다. 배당 소득 비과세. 그러니까 100% 중에 5%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 95%는 안 낸다는 거죠. 100억 달러를 들여오면요. 95억 달러까지는 면세고요. 나머지 5억 달러에 대해서만 배당 소득세를 냈다는 뜻이에요.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니까 너도 나도 돈을 가지고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현대차나 삼성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기업들도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달러를 국내로 많이 반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보 소득 누적 기준입니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2022년에 1126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3년 9월에는 744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380억 달러 가량 줄었죠. 380억 달러 가량 줄은 게 2023년에 삼성만 하더라도 219억, 그리고 현대차가 59억, 그리고 2022년에도 갖고 들어왔겠죠. 말에. 그죠? 2022년 말에 갖고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한 위기를 겪었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업이라는 게 우리에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핵심 자산 중에 핵심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경유착을 어떻게 끊어내기만 하면 기업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저는 이런 자산을 잘 활용해서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올라서는 그런 강한 나라로 저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때려잡을 것이 아니라 기업을 더 활력이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그런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땅이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땅 팔아서 살거나 자원 팔아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원재료를 수입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새롭게 파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면 기업을 중시 여기고 R&D를 중시 여기고 연구개발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업을 계속해서 때려잡잖아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업들도 이제는 외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중국과 우리나라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도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스스로, 우리 스스로 말입니다. 기업을 더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들 생각을 해서요, 만들어내고 제안도 하고 정부가 이 내용을 정책으로 짜기도 하고요. 국회가 법으로 뒤에서 지원도 하고요. 이렇게 쌍꺼리처럼 그렇게 나아가야지 우리나라가 좋아진다. 저는 그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